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6일은 어떤 기념일일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사람이 이 꼿꼿하게 서서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척추의 이제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로 오늘이 척추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 마취의 날이기도 해요. 마취의 날. 마취 없이 수술한다. 이거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제 서구 영화에서 보면은 몸에 박힌 총알을 빼낼 때 머리통 뼈 엄청 갈겨갖고서 이제 기절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냥 우이스키를 잔뜩 먹게 한다든가 이제 이래갖고서 이제 총알을 빼내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본 것 같은데, 이제 이 마취 에테르, 이 마취제가 개발이 되면서부터 이제, 수술을 할 때, 그야말로 사람을 잠을 재워놓고서 이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의료 기술이 그게 이제 개발이 된 게 바로 오늘 세계 마취 날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계 식량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식량. 야, 먹을 게 없어갖고서 진짜 깡통을 둘러매고서 이렇게 밥 한 술 줍쇼 하면서 돌아다니던 시절이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절대 빈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참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좋은 상황이. 응? 하여튼 오늘은 척추의 날, 세계 마취의 날, 세계 식량의 날 이렇게 세 가지 기념일이 겹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선 척추의 날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기둥이나 다름없죠. 우리 집에 기둥이 없으면 쓰러지듯이, 정말 인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가 없으면, 흐물흐물 이렇게, 허리부터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인체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뼈가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 척추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왜냐면 척추를 통해서 이제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척추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 척추에는 이제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죠. 이 신경이 이렇게 자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신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이 머릿속에서 팔을 움직여야 되겠다 싶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신경을 통해 전달이 되니까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글씨를 쓰고 악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가려움을 긁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일종의 통신망이죠. 통신망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척추를 이제 다치면은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이, 어, 이게 어떤 직립의 기능을 잃어버리죠. 집이 무너지듯이 몸도 무너지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다침으로 인해서 안을 통과하는 신경이 손상이 되면 이제 손발이 마비된다든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인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척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건강한 척추, 이게 디스크가 생겨서 진짜 수술하고 이러는 걸 보면, 지금은 그래도 참 내시경으로 수술도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는 정말 허리를 그냥 한참 이렇게 째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 척추, 척추뼈 사이에 돌출된 추간판 같은 그런 것을 깎아내거나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술 기법을 썼죠. 참, 내 친구도 그렇고, 내 동생도 이 척추 수술, 디스크 수술했는데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걸 그때 봤습니다. 하여튼 척추가 건강해야지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저를 포함해갖고 거의 99%가 전부 전화기를 들여다보느라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북목이 된다든가 그런 이제 부작용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자, 어찌됐든 사람은 하루 대부분을 이렇게 앉아서 보냅니다. 아니면 또 이제 서서 움직이죠. 이제 앉아서 보내다 보면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다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의자에 앉아 있다든가,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전화기를 들여다가 본다든가, 이런 시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몸을 그렇게 지탱해주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척추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10월 16일, 오늘 바로 그런 우리의 척추를 되돌아보는 척추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의 날은 이제 1994년에 이제 제정이 됐네요. 척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캠페인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월 16일이 선택된 이유, 특별한 날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환절기에 이제 맞물려 갖고 지금 이제 기후가 양에서 음으로 변해 가는 이제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추워지다 보면은 인체 내에서 묘한 호르몬 같은 게 분비가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을 되면 심한 우울증 같은 거를 느끼는 그런 계절이 되는데 요즘 그걸 극복하려고 아주 인위적으로 엄청 노력을 해서 이제 뭐 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정신건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이제 우울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뭐 그렇게 그렇듯이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척추도 비록 뼈대지만은 그 안에 뭐 신경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환절기에 맞물려 해갖고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관점에서 야 이건 척추를 좀 잘 돌봐야 된다. 네, 그런 그 어떤 관점에서 척추의 날이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척추 건강의 이제 중요성을 모두 알리고 그다음에 조기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디스크에 걸리지 않고 아니면은 잘못된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예방은 물론 치료의 필요성도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네. 예, 뭐 어찌됐든 그 척추 건강을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방을 위한 작업들이 이제 뒤따라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 체형 불균형이 이게 그냥 그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척안판이 그 돌출돼 갖고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그게 바로 디스크라는 거죠. 척추는 단순한 뼈대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몸을 지탱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신경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그게 잘못되면 이제 손발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혈액과 신체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체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척추다라는 얘기죠. 척추 건강이 나빠지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에 통증이 막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목 이런 통증 그다음에 이제 자세가 불균형해지면은 소화도 불량해지고 심지어는 아주 만성 피로 그다음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이렇게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척추의 건강을 잘 돌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이 전화기, 스마트폰을 뭐 눈만 뜨면 들여다보는 데다가 그다음에 컴퓨터 사용을 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목과 허리에 당연히 그 부담이 오죠. 지속적으로 그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닌다든가 그것도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잖아요. 한쪽에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면. 한쪽만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또 그 반대편원 쪽에 그 기능이 또 망가지더라고요. 참 이게 인체를 누가 만들었는지 하느님이 만들었죠. 정말 오묘한 어떤 그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게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인체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그 잘못된 그 이제 자세는 척추 질환을 이제 불러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는 작은 신호에도 이제 민감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 그 신호가 작아서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서 내가 척추가 건강하다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척추를 어떻게 그 이제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가끔가다 이렇게 자세가 틀어지는데 앉을 때 이렇게 허리를 곧게 이렇게 뭐 어깨를 좀 편안하게 이러면은 좀 멋있어 보이지만 멋있다기보다는 좀 안정돼 보이죠. 얘기하다 보면 자꾸 뭐 이라고 뭐 이게 틀어지고 막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척추가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심장이나 뭐 이런 기관 같이 내 의지에 관계없이 뛰는 게 위 같이 그런 기관이 아니죠. 척추는 내가 생각을 하면은 그 자세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똑바로 앉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 척추 구조라는 게 이제 이게 자그마한 그 뼈가 이렇게 쭉 그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쌓인 거잖아요. 물론 뭐 벽돌을 쌓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부터 허리, 골반까지 자꾸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쭉 한번 몸을 이렇게 편다든가 아주 좀 시원해지죠. 뭐 정말 저도 지금 이거 하니까 그걸 느낍니다. 좀 시원한 걸 느끼네요. 그 스트레칭을 하루에 5분이라도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음, 물론 이제 저도 상당히 이제 비만한 편인데 이제 비만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과체중이 이제 척추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구부린다든가 이제 이런 그 자세가 되는. 그러면 이제 척추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중을 좀 줄여갖고 그 음, 가벼운 그런 몸을 유지하면 굉장히 그 척추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하지만은 참 저 같은 경우는 뭐 공기만 마셔도 살이 되니까 이거 참 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뭐 수영이라든가 걷기. 그다음에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필라테스 뭐 이런 거.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이게 그냥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또 뭔가 잘못돼서 통증이 온다는 게 통증이 지속적으로 온다든가 그다음에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갖고서 온 그 건강한 자세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조기 진단해갖고서 그거에 맞는 치료법을 갖다가 실행을 하면은 척추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예방과 조기 치료는 척추 건강의 핵심이 되죠. 물론 뭐 예방과 조기 치료가 뭐 건강의 핵심이 되지 않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척추 건강을 좌우하게 되면 참 굉장히 그 불행이잖아요. 뭐 이게 잘못돼 갖고서 뭐 이렇게 척추 측만증에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S자로 휜다든가 그런 것들은 뭐 참 부모님을 포함해 갖고 다들 그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관찰을 해보고 개선을 시켜줘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세 교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의료기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그 척추 측만증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그 기계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척추가 이렇게 눌려져 갖고서 디스크 통증을 느낄 때 그걸 이렇게 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기계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그런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갖고서 그 척추 건강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척추 체크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벽에다가 이렇게 등을 붙이고 서서 어, 뭐 지금 제가 서는 것까지 그 시범을 보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딱 벽에다 등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가 이렇게 그 벽에 닿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굽은 사람들은 뒤로 잘 펴지지가 않겠죠. 뭐 제가 그런 편인데 그래서 제가 이 자세를 보면은 여기 이제 척추의 그 그림이네요. 이것은 사람이 서 있을 때 뒤에서 본 뒤나 앞에서 본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건 옆에. 뭐 세지탈 이미지는 아닌데 그 방향이죠. 어,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렇게 옆으로 자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여기가 이제 골반이죠, 이게 골반. 그리고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목입니다, 목. 목. 그리고 이게 등. 여기가 이제 그 그러니까 가슴. 그리고 여기가 등. 그다음에 여기 이제 꼬리뼈죠, 꼬리뼈. 이 꼬리뼈를 다치면 엄청 아프죠. 원래 인간도 꼬리가 있었는데 그 꼬리가 퇴화돼서 지금은 뼈가 이런 정도뿐이 남아있지 않은데 여기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앉을 때 별 생각 없이 잘못 앉다 보면 꼬리뼈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통증을 유발시켜요. 제가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음, 제가 이 자료를 영상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제가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제가 그런 그림도 이렇게 딱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해갖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머리, 요 부분을 이제 그 경추라고 하죠. 이게 척추 전체를 이제 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버터블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목 부분을 서비컬 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흉추, 아까 그 가슴 있는 요 부위는 소레틱 스파인.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어, 등, 그 룸바 스파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천추라고 해서 이 등하고 꼬리뼈 사이를 천추라고 보는데 세크럼 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미추, 꼬리뼈죠. 컥시스. 참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의학 용어라서. 자, 그래서 허리 통증이나 이제 부분 어깨가 있다면 원인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등이 많이 좀 굽은 편입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앞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등이 굽어 있으니까 앞을 안 보고 이렇게 땅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 영상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굽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제가 이제 지난날 뭐라 그럴까요? 그 TV를 보면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서 보다가 자꾸 그 자세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만 벽에다 기대고서 이렇게 방바닥에 들어놓아갖고 TV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렇게 굽은 그 등뼈인데 그런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뭔가 서브칼 스파인 경추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자가 진단이긴 하지만 물론 뭐 그걸 위해서 병원도 여러 번 가서 체크도 많이 해봤습니다. 병원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인데 뭔가
이 서비컬 스파인 경추 쪽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서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경의 영향을 받는 가슴이라든가 이런 팔, 이런 쪽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야, 저만의 흉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은 좀 덜하고, 별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굽히고 생활하다 보면은 그게 좀 심해지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 TV 볼 때 목만 그 벽에다 기대고서 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그 스트레칭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어, 이게 보면은 그 뭐 허리를 이렇게 굽혔다가 또 절을 하는 거죠. 절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108배 같은 거를 하면 물론 그 108배 자체도 힘이 들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의 절이라는 그 운동이요. 어, 온갖 관절을 다 운동시켜주는 그 동작입니다. 일단 손을 이게 땅에다 대면서 이제 손목 관절 운동을 하죠. 그다음에 어, 이렇게 다리를 구부러하면서 이제 하체 관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절하면서 이제 허리를 움직인다든가, 그다음에 일어서면서 또 다시 그걸 이제 반복하는. 그걸 108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든 일이면서 그렇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척추의 건강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걸 잘 제대로 못해갖고 경추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척추는 트랙션이라고 해서 척추뼈 이게 뭔가 그 압착된 걸 갖다가 협착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당겨서 펴주는 그런 그 의료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은 또 목대로 펴는 게 있어요. 이제 간이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목 뒤에다가 수건을 두르고서 누군가가 그 두른 수건을 갖다가 어깨에다가 이제 발을 들이대고 다른 사람이 그리고서 이렇게 목을 뒤로 젖혔을 때 목을 당겨주면은 수건을 당겨주면은 뭔가 이렇게 굽어졌던 그 목뼈가 이렇게 펴집니다. 오히려 맨 처음에는 그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이걸 피려고 잡아당기다 보면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걸 봅니다. 네, 저도 그 한때 많이 그걸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걸 해주던 아들 녀석도 장가를 가고 이거 배웠기 때문에 하려면 뭐 이제 기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척추 건강은 곧 삶의 질에 직결이 되는 그런 그 이제 우리 인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큰 그 차이, 이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찌됐든 오늘 10월 16일 척추날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척추를 좀 의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정기적인 진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강한 척추, 행복한 삶,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도 굽어지고 지팡이를 들고 덜덜덜 떨면서 걸어가는 그런 노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인체 노화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간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더 건강한 상태로 오래 버티느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세계 마취의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 식량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작년에 방송해드렸던 그 내용을 제가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엄지척 있죠? 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띄울 때마다 유튜브상에서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 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척추의 날, 마취의 날, 식량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